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것저것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중일의 상속세. 오늘의 내용 하이라이트. 한국 이꼬르 부모를 봉으로 한다. 아따, 나도 이제 상속년 10억이다. 저런 놈을 자식 새끼라고 에휴 유유. 무엇이라 10억이 아니라 빚이 20억이라고. 나를 일찍 죽으라 기도한 거 숨긴 건 괜찮고 나의 마지막 비샷을 받아라 크크크. 좋될 뻔. 보기각서 쓰자. 부모는 자립심이 강하다. 부모에게 의지 안 한다. 상속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는다. 장롱속 금고에 현금 조금 있을 거야. 그리고 마누라 보필하느라 고생했네. 부동산은 자네 걸세. 아이고 아버지 나도 금방 가게 생겼구만. 상속은 무슨 상속? 늙어서 쓸 데도 없어요. 아버님 조만간 따라갈게요. 상속세가 무슨 말이가디? 난 가진 것도 물려받을 것도 없어 상관없어라고 하신 분들도 나가지 마시고 보세요. 빚도 상속 대상이니까요. 왕관을 쓰려는 자 견뎌라.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방을 차지해온 드라마, 영화의 단골 스토리 신데렐라 스토리. 어려운 유년 시절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일만 하고 고생에 고생을 다하는 여자 주인공. 갑자기 재벌 2세 딱. 갑자기 연락도 절 할아버지 딱. 그동안 단골 주제였는데요. 요즘은 안 먹히자 식상하죠. 요즘은 신데렐라보다 여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주제가 더 호응이 좋죠. 최근에 넷플릭스 마이네임 입 떠오르죠. 잠깐 샜는데요. 다시 아버지 재산 포기해. 좋은 말로 할 때 상속 포기 각서써. 부모의 재산 상속을 두고 싸우는 형제들.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본 장면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둔 한 소녀는 큰고모에게 아버지 재산 포기해. 좋은 말로 할 때 상속 포기각서 써.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드라마 속에선 간단히 각서를 작성하고 끝나지만 사실 개뻥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피상속인이 죽은 다음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어쩔 수 없이 썼음에도 후에 다시 받겠다 짠하고 나타나면 줘야 합니다. 자꾸 드라마 속에 상속에만 얘기해서 와닿지 않는데 최근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 세후 상속세만 10조라는 말을 듣고 후들후들 하였습니다. 대기업 상속자들은 겁나 배 아프겠어요. 일본과 한국은 OECD에서 상속세율 1, 2를 달립니다. 전 세계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너무 높다고 국민들은 말하죠. 상속세율이 50%나 되는 미친 나라니까요. 고 이건희 회장 10조 아기를 들어서 아 너무하네 나라 얼마나 뜯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라 보기 힘듭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 때문인데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 모범 각종 공제 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 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타국가 상속세율만 놓고 높다고 하기도 그런 것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국가나 된다. 그러나 이들은 상속세 대신 세금 자본 이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었던 상속 순위 중 형제자매 분의 유류 상속이 사라집니다. 형제 자매 간의 더러운 꼴은 안 보겠네요. 고인의 재산이 상속될 때 자녀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유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형제나 자매는 상속 유류분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법상 자녀 등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부모 등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됩니다. 유언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데요. 과거에 장남만 상속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자녀의 목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언이 제한되고 재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를 개정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어제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사회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 형제 자매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하고 상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가 있는 자들에 한해서 상속제도였으면 솔까 상속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상속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고인이 죽은 뒤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왜? 남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견뎌라라는 말을 했지만 하루 24시간 일해도 왕관은커녕 늘어나는 건 빚밖에 없는데 뭘 견디란 겁니까? 필자는 지방에 살아서 그나마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인데 일반 개미가 서울에서 집 한 채 얻으려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과연 살 수는 있는 겁니까? 다 빚일 건데
요즘은 빚도 대물림 되기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상속 유류분을 받는 자리이면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있다 치고 쉽게 내가 친자녀다 친부모다, 친손자, 손녀다, 배우자다. 이럴 땐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형제자매 상속률은 없어질 거니까 형제자매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부모가 무조건 빚이 많을 거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하는 것보다 상속 한정 승인을 하길 바란다. 재산 있는 걸로 빚부터 까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한중의 비교 영상인데 한국만 주고 절절 말했네요. 바로 일본, 중국 갑니다. 일본도 상속세율이 엄청 높은 국가다. 그러나 일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속받는 걸 대다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에 비해 자립심이 높은 국가인 건 인정한다. 일본은 노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평균 수명률 1위, 노인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상속받을 때쯤엔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나이 지긋하게 먹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 현금 가득 쌓아둔 금고 하나씩은 대부분 있다. 나도 오래 사는데 날 주면 난 뭘 먹고 사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보필한 배우자에 한해서 1순위 주택 거주권이 있다. 오래 살고 봐야겠네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다. 그 이유는 뭘까?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할 수가 없었다가 최근에 시진핑이 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중국 부자들 긴장 타고 있다. 한중의 비교를 4편에 걸쳐서 해보았는데 저에게 국뽕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저도 국뽕 채널 보면서 저건 좀 아닌데 했었지만 막상 한국과 비교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국뽕반.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무가내 비교하는 채널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보시는 분이 없지만 훗날 많아질 구독자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